오늘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판이 상당히 술렁이고 있어요. 일단 레이스 초반에 민심 1위 유승민, 당심 1위 나경원 두 사람 불출마가 확정이 됐고 어제는 친 이준석계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출마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본인이 SNS에 올리면서 이것도 확인이 됐죠. 최종적으로 출마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판이 또 한 번 흔들릴까요? 자, 이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 여당 레이더 코너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뉴스쇼는 오늘 처음이시네요. 아이고 뭐 안 불러주셔. 초선 말석이라고 안 불러주셔가지고 오고 싶은데 못 왔습니다. 아니 초선 말석이라니요. 박수영 의원은 친윤 핵심 아닙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이죠? 그래서 예. 박 의원님이 박 의원의 시각으로 보는 이번 판은 어떤지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 근데 진짜 정치는 생물 같아요.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판 흘러가는 거 보면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최근 여론조사 좀 엎치락뒤치락하죠. 처음에 김기현 의원이 이겼다가 네. 또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판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점을 봐야 되죠. 첫째는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1월 25일 날 또 유승민 의원이 1월 31일 날 그만뒀지 않습니까? 예.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그쪽 표들의 움직임이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김기현 의원보다는 안철수 의원 쪽으로 좀 더 간 것 같다는 판단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34%까지 갔던 지지율이 예. 14%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이에 20% 어디로 갔느냐? 이미 김기현한테 이동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 한번 여론조사 표와 함께 네네. 볼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새해로 접어들면서 김기현 의원이 훅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2위로 훅 올라갔다가 점차 나경원 의원 밀어내면서 1위가 됐고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주에 불출마 선언하면서 또 한 번의 분수령이 이제 생기는데 그 나심이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그 후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안철수 의원한테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예, 표 한번 맞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 예. 27, 28일 조사에서는 이건 한국갤럽 조사인데 여기서는 큰 차이로 안철수 의원이 1위 차지했고 그다음에 어제 나온 게 28, 29, 30일 사흘간 조사한 뉴시스 의뢰 에이스 리서치 조사인데요. 여기서도 다자 대결, 양자 대결 모두 안철수 의원이 1위했습니다. 지금 표 보여드리는 건 양자 대결인데 안철수 47.5, 김기현 44. 다자 대결에서도 안철수 의원이 1위. 뭐 그 전날 한국갤럽은 아시다시피 네, 네, 많이 엄청난 벌어진 걸로 차이, 났죠. 예, 예. 60%대 30% 이 정도 차이가 났어요.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바람이 분다, 느낀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 보면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 했을 때 1위를 다툰 사람이 나경원, 유승민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지지층으로 들어가니까 김기현, 안철수가 1, 2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예. 큰 변화가 있죠. 저는 책임당으로 넘어가면 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조사는 지지층 국민의힘 조사이지요. 지지층인데 책임당원 투표는 책임당원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만큼의 큰 변화가 최종인 책임당원 투표에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뭐 어떤 좀 그냥 느낌인가요? 아니면 아니죠. 데이터가 우리 책임당원들은 정치 고관여층이고 책임당원들이 가장 원하는 거 제가 늘 얘기하듯이 당심은 윤심이다. 다시 말해서 당원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책임당원들은 그쪽으로 즉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이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윤심이 김기현 의원한테 있는 건 100% 맞아요? 저는 뭐 100%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대통령님을 그 인수위에서 특보 겸 또 인수위원으로 모시고 같이 일도 했고 예. 그 뒤로도 계속 이제 뭐 의중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어제 안철수 의원 인터뷰를 제가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장제원 의원이 김영우 전 의원 지금 전화했죠. 안철수 의원의 선대위원장 맡고 계시는데 김영우 의원한테 전화해서 이런저런 하소연을 뭐 하기도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김기현 의원한테 윤심이 가했다는 게 100%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느낀다. 어제 이러시길래 그 두 분 통화는 사실은 이제 장제원 의원이 저한테 한 얘기로는 그 본인이 김장연대라는 걸 처음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1월 11일 날 기장에서 사실은 그 지지하는 의원들하고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까지 모여서 저녁 만찬을 해요. 예. 김기현 의원 포함해서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장제원 의원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김장연대는 오늘로 끝이다. 그날 1월 10일 무슨 날이냐? 나경원을 따라잡은 날입니다.
아,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에서 예. 그래서 하면서 이제 제 몫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니까 앞으로는 김기현 후보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달라. 저는 이제 김장연대에서 탈퇴한다는 얘기를 장제원 의원이 먼저 한 겁니다. 예, 예. 장제원이 나서 선거를 치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 이제 통화할 때 김명호 의원 통화할 때는 나는 이제 1월 11일 이후로 김장연대를 깨고 안 하고 있는데 예. 왜 나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느냐. 후보는 내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저쪽의 선대위원장이니까 안철수 측 선대위원장인 김영호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아, 나는 공격하지 마. 공격하지 마. 난 손 뗐어. 내가 손 뗐어. 근데 왜 나를 공격하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하소연이었다. 그 하소연이었다는 게 장제원 의원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개인적인 통화였는데 그걸 마치 뭐 장제원 의원이 이번에는 안철수 쪽으로 줄을 대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나간 게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이후에 안철수 의원이랑 한 번도 밥을 먹은 적도 없고 차를 마신 적도 없습니다. 그 약속 관저로 초청하겠다 약속은 그거는 이제 하셨잖아요. 김건희 여사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의원들 만나는 여러 장소에서 예. 한번 오시죠 하는 의례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아, 그게 의례적인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의원들하고 식사를 하셨는데 예. 아직까지 안철수 의원하고 한 번도 식사 또는 차를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인수위에서 모시고 있을 때 두 예.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요? 첫 번째 사건은 네.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위중한 2달밖에 안 되는 인수위 시절에 24시간 잠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게 나경원 의원께도 그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께서는 공직의 무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공직을 맡았는데 24시간 가출을 하고 잠적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개를 하셨고요. 그게 사실 나경원 케이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공직을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셨고요. 두 번째 예. 개각할 때 예.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그 제시를 했죠. 장관 아주 높은 장관 하나를 맡아달라 또는 총리를 맡아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거절을 합니다. 잠깐만요. 첫 번째 그 24시간 잠적 그건 알죠. 그때 네, 사건 알죠. 네, 다시 네, 네. 다시 돌아오시고 뭐 화해하고 예, 잘 예. 됐던 거. 근데 이 두 번째 얘기는 저 지금 처음 들으시는 처음 건가요? 듣는데요. 예. 장관 아니면 총리를 제안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안철수 의원이 단칼에 거절을 했죠. 안 하겠다고. 근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추정해 보면 예. 안랩의 주식을 전부 백지 신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관이 되면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때 대통령이 그럼 서운해하셨어요? 서운해하셨죠. 아주 서운해하셨죠. 공직의 무게를 이 대통령께서 뭐 검찰에 쭉 계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직의 무게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데 예. 나경원 의원도 비상근이긴 하지만 장관급 따위 2개를 줬는데 그걸 너무 가벼이 던진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섭섭해 하셨거든요. 예.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몇 번 하셨고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한 번도 밥도 차도 안 마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밥도 차도 안 마신 이유가 그때 이미 실망을 서운함, 했기 때문에 실망? 예, 공직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함께 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실망이 그때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안랩 주식 지키려고 그런 거다라고 모릅니다.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뭐 안철수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네. 그 장관 자리를 거절하고 또 24시간 잠적한 거 이거는 팩트죠. 이거 아시겠지만은 인수위원회라는 건 딱 2달 정도 운영되는 겁니다. 저도 예. 인수위원회였지만 예. 아침부터 밤까지 엄청나게 바쁜 자리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동안 잠적을 하고 그걸 풀어낸 게 사실 또 장제원 의원입니다. 연락해서 만찬을 하자고 얘기하고 네, 네. 만찬에서 풀어진 거는 뭐 언론에 다 보도됐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행태에 대해서 공직을 오래 하신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크게 실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전당대회 전에 안철수 의원하고 관저 초청해서 밥 먹을 상황 일은 없을 거라고 예상하죠. 제로죠. 예. 제로예요? 네. 아니 안철수 의원은 김건희 여사도 한번 초청하고 대통령도 한번 초청하고 2번이나 초청받았다 그러시던데. 만나면 밥 먹자 그런 얘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요. 다만 이제 전당대 끝나고 나면 당이 다시 화합으로 가고 통합으로 가야 되니까 예. 그때쯤에는 한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케이스랑 똑같이 안철수 의원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는 이거는 좀 놀라운데. 예. 저는 뭐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대통령 특보와 인수위원을 겸임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인수위원 중에 네, 맞아요. 특보까지 겸임한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예. 제가 알죠 그걸.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1위 하니까 유승민 의원 뭐 쫓아내고 나경원 의원 1위 하니까 나경원 의원 또 뭐 물러가게 하고 이번에는 이제 안철수냐 또 이 얘기 나올 것 뭐 같은데요. 유승민 의원 물러가게 한 적은 없고요. 유승민 의원은 늘 일반인 여론조사에 1등했지만 예. 우리 지지층 조사에서는 거의 바닥이었고요. 책임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한 2% 3%밖에 안 나올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부러 쫓아낸 건 없고요. 본인 지지율 떨어지니까 안 나온다고 룰을 하시는 거죠. 바꿨잖아요, 룰을. 룰을 바꾼 거는 뭐 얼마든지 당 대표니까 당원들 투표하는 건 당연하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유승민 의원께서 꼭 출마를 하셨으면 하고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책임 당원들이 본인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고 거기서 새로 정치를 출발하시는 게 맞다고 봤고요. 이번에 이제 천하람 그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저 그 얘기도 진짜 질문 드리려고 그러니까. 했어요. 예상하셨어요? 예상한 건 아닌데 예.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유승민, 이준석 계열의 누군가가 예. 대신 나와서 과연 유승민, 이준석계에서 몇 퍼센트 책임당원의 지지를 받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이 객관적으로 이걸 안 하면은 이준석이나 유승민이 또 일반인 전원전 내가 1등이야 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막상 투표를 해보니까 뭐 2% 3%밖에 안 나왔다 이러면 예. 이거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다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환영한다. 네, 매우 환영합니다. 매우. 예. 이거 판이 재밌어요. 지금 전당대회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네, 느낌을 그렇죠. 네. 저는 봤는데, 근데 지금 2% 3% 정도, 2, 3% 정도 뭐 예상한다 그러셨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갈 곳 잃은 비윤표 이게 다 모이지 않겠는가 천하람 위원장한테. 그러면은 뭐 당대표까지는 몰라도 컷오프 사인에는 들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컷오프 사인에 들어서 분모가 커지면 즉 투표 안 하려던 층까지 투표를 해서 분모가 커지면 김기현 의원이 과반 득표로 1차에서 끝낸다는 거는 이게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결선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 판을 모른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당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당원들은 확실히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나경원 전 의원도 예. 자기는 윤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윤핵관하고 분리시키려고 애는 썼지만 윤심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모든 사람이 윤심팔이를 하고 있는 이유는 예. 당심을 정확하게 읽기 때문이죠. 책임 당원들은 윤 대통령의 성공을 무엇보다도 바란다. 그러니 모두 윤심팔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천하람 위원장 받자. 거기는 이제 윤심이 아니라 비윤 쪽으로 완전히 노선을 잡은 거 아닙니까? 예. 그 유승민 의원부터. 예. 그렇게 되면은 당심은 거리가 멀어진 거고 타겟을 잘못 잡았다. 이런 결과를 마지막에 손에 들게 될 겁니다. 박수영 의원 보시기에는 1차에서 끝날 것 같아요. 저는 그 거의 양강 구도이기 때문에 예. 1차에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날 수 있다고 보신다. 아니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장제원 의원하고 이제 김장연대하고 이럴 때 장제원 의원 사무총장 내정설 이런 것도 막 돌았어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되면 뭐 장제원 의원이 사무총장 돼서 공천권을 뭐 어떻게 뭐 이런 소문들 그건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 뭐 근거 없는 거라고 보죠.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두 번이나 공천을 못 받았어요. 예. 그 사천을 했다는 거죠.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장제원을 빼고 다른 사람을 했다가 선거를 졌습니다. 그렇죠. 사천을 하면 선거를 진다는 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장제원 의원이죠. 그럼 본인이 개입해서 나하고 친하다, 대통령하고 친하다, 뭐 김기현하고 친하다 해서 공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죠. 본인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또 김기현 대표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 자기가 대표가 됐는데 김기현 의원은 울산에서 태어났지만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네. 근데 사무총장도 부산 출신을 안 친다? 상상하기 어렵죠. 당 대표가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자기 지역 출신을 또 사무총장으로 앉히겠습니까? 저는 김기현 의원이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김기현 의원이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예. 장제원 의원한테 사무총장을 제안하면 장제원 의원이 즉각 안 하겠다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박수영 의원 그냥 개인 의견이 아니라 장제원 의원하고 얘기해 보신 거 아니에요? 장제원 의원하고 저는 뭐 거의 매일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예. 사실이고 장제원 의원이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천의 문제 예. 이런 거가 당을 얼마나 망치는지 예. 대통령께서도 반드시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개인하고 친하다고 우리 사람이라고 우리 계파라고 추천해주는 가서는 우리 당이 망하고 총선에서 지고 윤 대통령이 성공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걸 위해서 총선에서
우리가 일당이 되어야 한다는 거. 거기 음. 맞춰지면 개인적인 친소, 사천 이런 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천 안 하고 진짜 잘하기 위해서 내가 사무총장 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부산 사람끼리 예. 대표와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게 예.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김기현 의원도 충분히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박수영 의원이 워낙 장제원 의원하고도 좀 매일 통화할 정도로 매일 이야기할 정도로 친하다고 하시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장제원 의원의 의중이라고 봐도 뭐 무방할 것 장제원 같아요. 의원의 의중이라고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케이. 저는 뭐 김기현 의원하고도 더 친합니다. 더 친합니까? 예. 그러시군요. 저는 정치권에서 적이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투이 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이? 이재명, 이준석 두 사람만 적이지 나머지는 다 저하고 아주 가깝고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적인 건 알겠는데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적이시면 어떡해요? 같은 당원인데. 근데 같은 당원이면 예. 당을 위해서 일해야지. 예. 당대표라는 사람이 가출 2번씩이나 하고 뭐 방송 나가면 예. 대통령 욕이나 하고 그게 무슨 당원입니까? 전 당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아직 화해 못 하셨구나. 화해는요. 강을 건넜죠. 강 건넜어요? 알겠습니다. 박수영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양강구도로 좀 와서 김기현 대 안철수, 안철수 대 김기현. 신경전이 대단한데 엊그제는 김연경 남진 씨 두 분 사진 때문에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잖아요. 홍준표 시장은 또 대구에서 이게 또 너무 유치한 논쟁이다 이런 말도 한마디 거드셨던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우리 홍 시장님이 예. 요새 홍카콜라로 돌아간 것 같다. 사이다 발언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안철수 후보의 양말 논쟁, 그 다음에 김기현 후보의 사진 논쟁 네. 이런 것들은 참 곁가지거든요. 이런 걸로 지금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시장이 아주 잘 당의 원로로서 정확한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원한 얘기 하셨습니다. 이런 거로 자질구레한 거로 다툴 게 아니고 예. 당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정책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아요. 정책적으로 토론해야 되는 건 맞고 다만 김기현 의원이 굳이 왜 그 사진을 올리셔가지고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은 좀 주변에서 그렇죠. 하실 것 같아요. 선거가 벌어지면 사실 후보는 정신이 없고요. 많은 사람들하고 사진 찍게 되고 누구하고 찍은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예. 셀럽들하고 찍었으니 한번 올린 것 같고 나중에 보니까 남진 그 가수께서는 뭐 덕담을 나눴다 이렇게 또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어제 인터뷰에서 예, 또 예, 그런 예, 이야기 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출렁한다 이 얘기 있거든요. 지지율에 타격 받았다. 저는 이제 첫날 바로 불을 껐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뭐 못했던 게 원인이 아닌가. 그래 큰 문제는 아니고 안철수 캠프 쪽에서는 자꾸 키우고 싶겠죠. 그러나 그건 장가지고 큰 본류로 큰 흐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즉 홍카콜라 얘기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2명의 적이 있다 하셨는데 이제 그중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다 그러셨어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입을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건 것 외에 기존에 알려졌던 대북 송금액 외에 한 300억 불 정도를 더 송금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였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 무렵이 어느 무렵인데 하노이 빅딜 이게 망가지고 어려운 경색 국면에서 웬 방북이냐. 이거는 억지 주장이고 김성태가 살려고 지금 말바꾸기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거들이 착착 나오고 있죠. 그 즈음에 경기도에서 작성한 문건이 어제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방북을 하고 이게 대권 플랜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소위 대북 정책 16과제라고 하는 보고서가 경기도에서 작성이 됐고 이게 공개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전혀 그런 일이 없다 하는 거는 그 문서가 공개되기 전에 민주당 부대변인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제 문서가 공개되고 나서 또 무슨 얘기를 할지 그 문서마저도 조작됐다고 할 것인지 저는 문서를 딱 보면 압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6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네. 이게 경기도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포맷이 딱 잡혀 있습니다. 김성태라는 사람의 진술만을 어떻게 믿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진술만 믿을 수 없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대북 송금에 관련해서는 자금 이동이 또 다 추적이 될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리종혁이 한국을 방문했던 문제, 송명철을 만나서 저녁을 먹은 문제, 이런 것들 정황 증거들이 충분히 있고 방금 말씀드린 문건 두 가지 문건이 어제 공개됐는데 문건으로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쌍방울 뭐 대북 송금이 있고 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이 있고 뭐 성남 FC 있고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는데 그럼 박수영 의원 보시기에는
이 대북 송금건이 상당히 그것들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세요. 물론이죠. 지금 뭐 제일 간단한 게 성남 FC였다면은 백현동이 그다음 쉬운 일이고 그다음이 지금 이제 대장동 문제고요. 쌍방울 문제는 제일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환사채라고 하는 무기명 전환사채라고 하는 CB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 자금 추적이 그동안 어려웠는데 김성태가 이제 진술을 하게 되면 자금 추적이 용이해지겠죠. 근데 이 문제는 대북의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주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돈을 비밀리에 보냈다. 이건 단순히 외환관리법 위반이 아니고 국기를 흔드는 문제이고 이것 때문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구속됐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이거 동일한 사안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그럼요. 사안으로 이게 네, 의제로 네. 밝혀지면 그 네. 말씀.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신작 소설을 또 하나 쓰고 있다. 신작 소설이 또 하나 나왔다. 이걸로 안 되고 저걸로 안 되니까 또 이제 이걸 썼구나라는 입장입니다. 원래 저지른 게 많으니까 소설이 아니고 다큐멘터리가 한 7개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중에 한 다큐멘터리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한 7가지 사건이 계기적으로 올라올 것이고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노웅래 그 의원 건이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체포동의안이. 체포동의안. 그래서 그때 103대 180이었는데 앞으로 이 추가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 이재명 후보로서 대표로서는 제일 겁나는 게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TV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피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2차 소환 토요일 날 2차 소환에 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피하고 싶어. 그렇죠. 왜 그걸 피하고 싶었어요? 그 TV에 온 생중계가 되면서 한동훈 장관이 또박또박 노웅래 때처럼 각종 증거 자료를 들여대면서 이래서 체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에 대장동을 했으면 다음에는 쌍방울, 뭐 백현동 한 3번 정도 들어가면 국민의 분노 게이지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걸 두려워하는 것이고 더더구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비명 그룹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 그룹들이 세력이 커져서 이탈표가 생기게 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당이 115명입니다. 예. 35표만 있으면 되는데 조정훈이라든지 뭐 정의당, 시대전환 정의당 무소속 플러스 소위 민주당의 길 30명이 합쳐지면 이게 가결될 수도 있는 것이죠. 체포동의안이. 체포동의안이. 그래서 체포동의안 가결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그래서 솔솔 정치권에 솔솔 나오는 있는 거예요. 것이죠. 그게 이제 민주당 내부에 분열이 있으면 적어도 30표 정도의 분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두려워하니까 안 나가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체포동의안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럼 가결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겠지만 2번, 3번 넘어가면 점점 국민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갈수록 민주당 내부 분열이 촉진될 것이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길이 가서 축사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독거리로 한 거죠. 리스크 관리죠. 대표가 와서 축사하겠다는데 누가 못 나오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읽고 계시는군요, 판을. 그 멤버들을 쫙 보십시오. 다 비명계들인데요. 이원욱 의원이 앞장서 있지 않습니까? 비명계 아니라고 또 그분들 그러시던데. 보시면 압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당 레이더 오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